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지난주 20대 국회가 마지막 처리 법안들을 끝으로 문을 닫았죠. 이번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최악의 국회라는 수식어를 단 기사도 등장했더군요. 과연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였나? 잠시 후 팩트체크해보고요.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 이를 폄훼하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40년째 이어지고 있는 5.18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저희 개편 이후 첫 출연이신데.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팩트체크해 볼 뉴스는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 29일이죠. 이제 4년의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주장입니다. 최악의 국회였다? 네. 네. 기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포털에서 그 기사를 봤는데, 네. 송 기자님이 이걸 들고 오신 걸 보면 최악이 아닌가 보네요. 네,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네, 네.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네. 뭐 다른 주장이 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번 20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두드러지는 그런 국회였습니다. 네. 뭐 보이콧도 많았고, 뭐 국회에서 진행을 못하게 한 그런 사건도 있었죠. 네, 동물국회. 네, 식물국회까지 나왔어요. 네, 동물에 이어 식물까지 식물국회라는 말이 나올 만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협상과 타협이 가장 중요한 곳이 국회인데, 정당 간의 타협이 중요한데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여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게 사실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악이라는 얘기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근데 뭐 이렇게 팩트체크라는 게 이미지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네. 네, 보통 이렇게 최악의 국회다 그러면 근거는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근거로 찾아봤고요. 보통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었을까 이렇게로 좀 따져봤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데요. 애매해요? 네. 일단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그날 과거사법 등 총 141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중에는 뭐 코로나19 관련 후속 대응 법안,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 법안, 뭐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13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서 총 141개의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본회의를 마쳤는데요. 네. 이렇게 그날 마지막 날 133건을 포함해서 20대 국회 기간 동안에 총 8,904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8,900여 건. 예, 거의 네. 9,000건이죠. 네. 이게 법안 처리수로 따지면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처리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17대에서는 4,194건, 18대에서는 7,104건, 그리고 바로 직전인 19대에서는 7,822건이 예결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번 국회가 20대 국회가 역대 최다 법안 처리를 기록한 것이죠. 그럼 이미지만 최악이었던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한 건가요? 좀 애매한 게요. 네. 법안 처리만 많이 했다고 가장 일을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양적으로 많다고 꼭 잘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질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질적 평가를 볼 수 있는 게 법안 처리율인데 법안 처리율. 네. 법안을 개별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고 네. 그리고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정식 법안 제정이 돼야 네. 이 법 효력을 발휘하죠. 예, 그래서 법안 처리율이 좀 중요한데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였습니다. 37%였고요. 지금까지 최악이라고 평가받았던 바로 요전 1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41.7%였던 걸 감안하면 더 적어진 거죠. 아, 19대 때 법안 처리율이 41.7%. 네네. 그런데 이번 20대 때는 37%.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8,900건의 법안이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율이 이렇게 낮은 거는 네네. 그만큼 많은 법안이 발의됐다는 거네요. 네네. 별로 이게 해석하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뭐 사실 중요하지 않은 법안은 없지만 이렇게 중요도가 좀 덜한 법안을 많이 만들었거나 뭐 발의만 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평가할 네. 수 있고 일단 4년간 발의된 법안을 보면 전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만 4천여 건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 처리된 게 8,800여 건.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은 법안을 많이 만들었지만 이게 법안 처리는 정당들의 협의가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의원들은 좀 이렇게 그래도 개별적으로 의안들 법안들을 많이 냈지만 정당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려야 처리가 그렇죠. 되는데 네네. 본회의 자체가 사실 계속 미뤄진 상황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법 개정안이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예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 등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종료와 함께 폐기가 됐습니다. 되게 감심도가 높았던 법안들인데 네. 종부세법, 네.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구하라법, 네. 이런 게 다 통과를 못했군요. 네네. 아쉽네요. 네. 아무튼 법안 처리수로는 지금까지 최다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네. 법안 처리율로 보니 최악이었던 20대 네네. 국회. 그래서 애매하네요. 근데 일단 이미지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미지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문을 닫게 된 20대 국회. 네. 이제 곧 새로 문을 열게 될 텐데 21대 국회가 그때는 좀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글쎄요, 뭐 식물보다 더 나쁜 광물 국회가 되지는 않겠죠, 적어도. 네. 광물이요? 광물 국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팩트 체크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지난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 주도 기념식 등 많은 행사가 열렸는데 이맘때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또 이제 5.18을 폄훼하는 주장, 가짜 뉴스 등인데요. 해마다 몇 년 동안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몇 가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매번 사실은 저희가 이맘때만 되면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한 가짜 뉴스들을 팩트 체크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주장이 이렇게 비슷한 가짜 뉴스가 또 되풀이된 건가요? 네, 아쉽게도 저희 뉴스톱을 통해서 확인봐도 이맘때면 계속 가짜 뉴스가 나오고 제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네. 이게 정파적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그러니까 이쪽 정파를 지지할 때 이쪽 정파에 유리한 말들만 해주는 유튜브 채널이 좀 늘고 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서로 경쟁이 붙어서 좀 더 자극적인 말들이 자꾸 많이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이런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5.18 관련 가짜 뉴스고 그 중에 이제 북한군 개입설인데요. 네. 뭐 이거 여러 매체에서 이제 팩트를 했지만 또 나옵니다. 심지어 이 북한군 개입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방부에서 아니라고 하긴 했고요. 네. 전두환 씨조차도 본인이 전에 이런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들도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들에 대한 특혜십인데 뭐 여러 가지 특혜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막상 법률적이나 실제 집행을 따져보면은 다른 국가보험자 유공자들과 똑같이 적용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특혜가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국가 유공자에 대한 특혜 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같은 부분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소송도 제기됐는데 법적으로 또 그 소송이 불가하다. 이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할 수 없다고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다 네. 법적인 처리가 된 부분들이죠. 네. 법원에서도 명단 공개 불가하다 했고 국가보훈처도 이건 사생활 침해다. 네. 그래서 명단을 밝힐 수 없다라는 답변을 이미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나요? 네, 뭐 한 유튜브 채널에서 몇 가지 또 뭐 미국이 공개한 문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네, 뭐 우선 유튜브들이 언급하는 기밀 문서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23년 전에 5.18 사료편찬위원회에서 책으로 엮어서 공개한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기밀 해제를 했다. 네. 근데 거기에 5.18 관련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네. 20여 년 전에 네, 네. 이미 다 사료 편찬이 된 네네. 그런 예, 내용들이었어요. 일단 새로운 내용이 공개된 게 없고요. 네. 이미 찾으시려면 다 보실 수 있는 거고 심지어 5.18 기록관 홈페이지에 연저책 이북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이들이 주장은 새롭다는 건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1980년 6월 3일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문서에 뭐 폭동이다, 공산당 요원과 김대중 추종자가 부추겼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 영상에서는 앞뒤를 슬쩍 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출처가 계엄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보고한 문서 자체가 계엄사령부 주장을 보고를 한 거죠. 계엄사령부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음 날 주한 미 대사도 이 어제 나온 발표는 신뢰도가 낮다.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 어제라는 게 이제 1980년 그렇죠. 네. 당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그 앞에 내용, 폭동이나 공산당 이용과 뭐 김대중 추종자에 부추겼다 이런 표현은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그 보고서가 나온 다음 날 이제 주요 밑에다가 어제 나온 보고는 신뢰도가 낮다. 신군부의 발표고 신뢰도가 낮으니까 결론을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보고를 또 한 거죠. 과거 문서와 과거 문서를 다음 날 바로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군부초 측의 보고 문서를 가지고 또다시 이제 와서 23년 그렇죠. 후에 예. 또 유튜브에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네네. 이거 봐라 이거 사실이다. 네네. 근데 이미 미국 측에서도 당시에 예. 이거 아니다. 그리고 예. 미국이 기밀 해제한 문서조차도 아니고. 네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또 이제 민주화 운동 기간 중에 시민들이 인민 재판을 벌이고 실제 처형된 기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역시 해당 문서 다음 날 나온 보고서에서는 그 미국이 따로 보고한 보고서에서는 어제 나온 내용도 이거는 역시 신군부의 일방적인 정보고 역조작 정보 1순위 참고하라고 올린 공식 문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앞뒤를 뺀 거죠. 필요한 부분만 싹 골라서 이렇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 나온 배경 그 다음날 평가에 대해서는 싹 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네, 출처나 평가를 모두 빼고. 네네. 참. 그리고 마지막 주장은요. 네, 뭐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하고 헬기에 직접 발포했다는 기록이 뭐 미국 기밀문서에 나왔다는 건데요. 이것도 문건 원문을 보면 그 미국 측이 본국에 보고를 할 때 한국의 방송 뉴스 이런 내용이 나왔다를 정리한 겁니다. 스크립인데 당시에 한국 방송 언론은 전부 다 신군부가 장을 하고 있었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결국 신군부의 의도대로 나온 방송 내용을 한국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다라고 보고를 한 건데 네. 유튜브에서는 이거 봐라 이렇게 미국 문서에 보고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저희가 번번이 이 팩트체크 코너에서 이 유튜브, 특히 요즘은 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워낙 판을 네, 치니까 유튜브 내용들을 팩트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보면 일단 영상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네. 보통 글자로 된 매체는 읽으면서 이제 잠깐씩 쉬어가면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글이 맞는지 이게 왜 썼을까 하는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주도권이 읽는 분한테 있는데 이 영상 매체는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네. 판단을 하거나 생각할 여지가 없이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영상을 진행하시면 재밌으니까 계속 듣기만 돼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를 판단을 못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 가짜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미디어 전문가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의견 이걸 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팩트체크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시면 좀 덜 속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하느라 팩트체크 코너가 한 2주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격주로 만날 테니까 우리 송영훈 기자의 팩트체크 꼭 챙겨 들으시면서 사실과 의견을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기자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개편 이후 평일 아침 9시 10분부터 10시까지 방송 시간이 1시간 앞당겨졌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세계 소식을 가득 담아 전해주는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개편 이후에 달라진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제 개편 전과 이제 코너 구성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이제 이전에는 프로그램 취지상 다양한 외국인 출연자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코너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축소된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중동백과사전이라고 해서 아시아엔 편집장님과 함께 이제 알파고 신하 씨 등 이슬람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쪽 지역 외국인 분들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데요.
이제는 수요일에 진행되는 국경 없는 토론 이외에는 특별히 외국인 출연자들과 호흡을 맞추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세계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 취지에 걸맞게 다른 프로그램과 특색을 두고 외국인 출연자와 자연스러운 호흡을 맞춰 방송을 구성하는 것도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오만의 특별함이라고 여기는 청취자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소식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피부에 더 와닿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서 그런 출연진들이 많이 안 나오시게 변경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주제 선정과 시간 배분도 다소 아쉬웠는데요. 5월 13일 수요일에 진행된 국경 없는 토론에서는 코로나 속 전 세계의 등교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방송의 경우 관련 이야기들을 나누다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해 출연자들이 준비한 내용을 다 소개하지 못하고 급하게 방송을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날 출연한 수잔 씨의 네팔, 오네게 씨의 카자흐스탄 이야기만 소개해도 여러 정보라든지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전 세계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려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들을 말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제 선정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셨던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어땠습니까? 네, 다른 부분은 14일 목요일에 진행되었던 나우 인터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날은 부산외대 최명호 중남미 지역 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베네수엘라 미 용병 침입 파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선 관련 사실관계와 의혹들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준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를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마두로 정부 쪽에서는 미국 정부를 배후로 한 정권 전복 시도였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간략하게 사건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서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점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국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이나 유럽 상황은 우리가 자주 듣지만요. 이렇게 중남미 소식은 사실 배경 지식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요약해서 배경 상황들을 설명해 준 게 좋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또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5일 금요일에 진행되었던 코로나19 기획특집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잠시 동안만 지속되고 종식될 줄만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각기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그 대응들의 차이와 공통점을 짚어주고 앞으로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한 조언도 얻기 위해 기획한 코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기획 의도 측면에서도 잘 편성된 기획 특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청취하는 내내 내용들이 다소 장황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고 다양한 국가들을 듣다 보니 나라마다 차이가 한눈에 파악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응책을 펼쳐왔고 이후 현재 상황들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과거 현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빈약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제적인 시사점을 파악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대입할 수 있게 해석을 해준다면 그 부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관련 기획특집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편 이후에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에 대해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준비했던 비의 깡. 네. 1일 몇 강 하세요? 좀 10강 하는 것 같아요. 네. 참
화제의 연속입니다. 네. 네, 저희 사내에서도 뭐 이런 걸 다 하냐. 이걸 통해서 깡을 알았다. 이런 분들도 제가 만났고요. 네, 화제 연속인데 그래서 오늘도 준비하셨다고요. 2주의 화제 영상. 네, 먼저 지난 2월이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이루마 씨의 데뷔곡 리버플라워인 이유가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에 역주행하면서 한 이달 23일까지 계속 1등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중간에 2위를 내려갔던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도합 11주째 빌보드 클래식 앨범 차트 1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루마 씨가 직접 연주한 리버플라워스 인 유는 공식 비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를 공식으로 이제 유통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비보. 그 비보에서 이제 네. 비보 마크가 달려있고 지금 현재 조회수가 1억 뷰가 넘었습니다. 마치 네. 우리나라 아이돌도 1억 뷰 넘는 깜짝 난리가 놀랐어요. 나잖아요. BTS 이후로 뭐 이렇게 빌보드 1위, 뭐 1억 뷰 이런 건 사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조회수잖아요. 네. 근데 이 곡이 사실은 역주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곡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2001년 심지어 19년 전. 네, 거의 20년 다 됐죠. 네. 그리고 이게 거의 데뷔 앨범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곡에 밀려서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트와일라이트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뱀파이어. 네. 네, 네. 뱀파이어 나왔던 네.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맞습니다. 영화인데요. 네. 소설 원작이죠. 11년 전에 한 유튜브가 편집으로 이 리버 플라워스 인 유를 트와일라이트 OST로 이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편집 영상에 이제 이 음악을 깔았어요. 영화 예고편에다. 네네, 영화 편집 영상에다가. 편집 영상에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 음악이 대체 뭐지?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하다 보니까 요즘에도 말씀드리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네. 시대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네. 뭐 어떤 트렌드가 되면 몇 년 전 영상이라도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네. 그게 계속 화제가 되면 결국에는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바이럴을 만드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음반을 산다든지 뭐 이런 행위로 이어지게 되면서 네. 차트에 1위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 음악 자체가 삽입된 곡이 아니고요. 네. 원래는 듀비시의 달빛이라는 노래가 실제로 들어왔었고 네. 그래서 이제 영화 클래식 매거진 FM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영국에 있는 매거진인데 네. 리버스 플라워스 인 유에 대한 분석 기사를 왜 유명해졌는가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드뷔시의 달빛이에요. 네. 둘 다 피아노 곡이긴 하지만 영 느낌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를 이루마의 이 리버 플로우스 인 유 이 곡인 줄 알고 삽입을 잘못한 거군요, 사실은. 네, 오히려 아니면 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하고. 이제 와서 보니. 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거의 뭐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 또 조회수 1억 뷰 이런 지금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루마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이루마 씨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영상에 보여진 이루마 씨 얼굴을 보니까 그때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 얼굴이 들어가 있던데 그 영상 자체에는. 네네. 네. 근데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전에 왜 양준일 씨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탑골공원. 네.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네. 어떻게 이런 시대의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컨텐츠라면 어떻게든 또 알려질 수 있다. 그러게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네. 저희도 오늘 방송도 그렇고요. 김 이사님. 네. 저희가 콘텐츠를 정말 차곡차곡 잘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압니까? 언제 저희가 유튜브 상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네, 알고리즘이 추천할 콘텐츠가 될지. 네. 그걸 노려서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거 준비했었어요? 지난 13일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우리로는 세븐틴으로 잘 알려진 세븐틴. 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서 공식 유튜브 채널에 히트 더 로드라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세븐틴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잘 몰라요. 네.
뭐 죄송합니다. 혹시 저 아닙니다. 악플 막 무수하게 세대 받는 건 아니겠죠? 팬분들한테? 이제 아시면 되죠. 팬이 되시면 되고요. 네. 세븐틴은 이제 13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고, 네.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컨텐츠 사업을 하면서 네. 세븐틴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BTS 아니, 뭐 블랙핑크 아니, 엑소 아니 할 때 네. 세븐틴, 몬스타엑스가 빠지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보다 미국 해외에서 시장에서. 예, 더 많이 알고 있고, 네. 이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룹이구나. 네. 라고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이맘때쯤이면 또 월드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그렇죠. 그룹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못 하다 보니까 작년 한 2년 동안에 지금 월드 투어 했던 내용들을 다 찍어서 영화처럼 찍어서 네. 그거를 보통은 원래 번더스테이지라고 BTS가 유튜브 오리지널로 컨텐츠를 공개해서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켰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유료였고 이거는 지금 무료로 컨텐츠를 이제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트레일러만 해도 200만이 넘고요. 지금 현재 4개 정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티저까지 포함하면 6개 정도 공개됐는데 네. 한 15분 정도 길이에요. 네. 근데 뭐 저도 이제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지만 컨텐츠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만약 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위안이 될 것 같고 현장에 있는 느낌까지 들게 마련이니까 네. 그리고 아니라면 뭐 이제 팬들이 아니고 이제 관심이 있었더라면 또 이런 또 색다른 코로나에서 집에서 볼 만한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이렇게 막 화제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몇 개의 트레일러가 나오고 막 이렇게 조회수가 높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팬들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에 막 가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또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코로나라는 게 정말 많은 걸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잘 지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 같은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 세븐틴의 히트 더 로드, 뭐 당초에 다른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아이돌 그룹의 콘텐츠 BTS 예를 드셨는데 이런 콘텐츠들이 대부분 유료로 유튜브 상에 공개가 되는데 이번에 세븐틴은 이걸 무료로 공개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무료다 보면 무료 콘텐츠는 광고를 그럼 저희가 붙는 광고를 다 보고 지나가야만 본래 콘텐츠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꼭 뭐 좋은 건가 싶기도 한데 자, 그러면 OTT 상에서도 이렇게 세븐틴의 히트 더 로드처럼 광고를 보면서 무료로 즐기는 이런 콘텐츠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한국에서보다도 해외에서 더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게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미국이나 아니 글로벌로 굉장히 큰 OTT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유료 서비스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뭐 최근에 애플 TV 플러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네. 아니면 곧 런칭한 HBO 맥스도 다 유료 서비스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많이 잃고 지금 미국은 실업자가 3천만이 넘은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를 다 가입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유료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한편이 아쉬운 시기인데. 그렇죠. 광고를 네. 많이 보더라도 네. 무료로 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갈증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찾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미국에는 플루토 TV라든지 네. 아니면 최근에 바이아컴 CBS가 작년에 인수를 했었고요. 네. 주모란 서비스도 있는데 미국의 케이블 공룡인 컴캐스트가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투비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폭스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TV 플러스,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LG 채널이라는 이런 광고를 보면 무료로 프리미엄 컨텐츠를 볼 수 있는 방송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물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정제되지 못한 광고가 끼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만을 원하는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정제되지 못한 콘텐츠여서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 못 받았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에 비상이 걸리고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콘텐츠가 뜨게 되는 거군요. 네,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런 상황들이 아까 삼성하고 LG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광고용 OTT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나요? 뭐 한국에는 당연히 유튜브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랑 LG전자도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TV 플러스의 경우는 네. 뭐 CJ
컨텐츠를 뭐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다든지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웨이브라는 플랫폼 아시죠? 네. 웨이브와 이제 합작을 해서 뭐 같이 진행해서 뭐 이제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우리 김주원 이사님 계시는 회사에서도 이런 거를 하시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K-팝을 관련을 해서 네. 뉴키드란 채널을 미국에서 런칭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광고형. 아. 그래서 뭐 한국 방송들 예를 들면 MBC 플러스의 쇼챔피언이나 주간 아이돌 같은 방송들을 네. 미국 그 시청자들이 광고만 보면 볼 수 있게 지금 그래서 방송처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가 만들어준 새로운 기준, 우리 적응해야 된다라고 뉴노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뉴노멀 중에 하나로 이런 광고용 OTT도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광고를 통해서 하게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아. 최근에 방탄소년단의 방탄콘이라는 것들도 사실 이제 광고만 보면 볼 수 네. 있었던 콘서트였거든요. 네. 참 저는 신기한 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해도 이런 컨텐츠를 다루는 분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좋은 컨텐츠로 시청자들, 구독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찾아낸다. 맞습니다. 네, 놀랍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새로운 컨텐츠들 소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YD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5월 23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루마의 River Flows in You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